아니 5.18 전날 민주당 국회의원이 룸 가라오케 여자 끼고 놀았다고? 안녕하세요, 진보수 청년입니다. 5.18 기념행사 전날 룸 가라오케 간 의원은 누구일까요? 바로 송영길과 우상호입니다. 송영길은 운동권의 맏형으로 알려져 있죠. 송영길은 1984년 연세대학교 총학생회장을 하였죠. 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노동운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사법시험 공모를 내 합격해 노동인권 변호사로 전환합니다. 송영길은 김대중 대통령에 의해 처음 발탁돼 1999년 재보궐선거에 나가면서 정치를 시작하죠. 송영길은 국회의원을 5번 했고 인천시장을 했으며 더불어민주당의 당대표로 하였습니다. 전 2020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이 논란이 된 적 있죠. 2021년 5월 2일 전당대회에서 송영길이 당대표로 당선될 때 당내 국회의원들에게 돈봉투를 돌렸다는 게 논란이 됐죠. 윤가석 의원 등 측근 국회의원들이 구속 기소된 적이 있죠. 2023년 11월 20일 재판에서 검찰은 김남국 의원 등 돈봉투를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의원 21명의 명단을 법정에서 공개하였습니다. 이 와중에 2023년 11월 9일 송영길은 자신의 북콘서트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공격하는 발언을 했죠. 송영길은 한동훈 장관의 탄핵 목소리를 내며 이렇게 말합니다. 한동훈을 반드시 탄핵해야 한다. 이런 건방진 놈이 어디 있나. 어린 놈이 국회에 와가지고 국회의원 300명, 자기보다 인생 선배일 뿐만 아니라 한참 검찰 선배인 사람들까지 조롱하고 능멸하고 이런 놈을 그냥 놔둬야 되겠나? 내가 물병이 있으면 물병을 머리에 던져버리고 싶다 라고 비난합니다. 이 모습이 영상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습니다. 한동훈을 반드시 탄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건방진 놈이 어디가 있습니까? 이 어린 놈이 와가지고 국회에 와서 이 300명 지보다 인생 선배일 뿐만 아니라 한참 검찰 선배놈들을 조롱하고 능멸하고 이런 놈을 그대로 놔둬야 되겠습니까 이게? 한동훈 장관은 11일 입장문을 내고 송 전 대표는 60세 정도 된 분이라며 대한민국의 60세이신 국민들은 산업화와 민주화 역사를 이끌어온 분들이고 지금도 이 사회의 중추적 현역 생활인으로서 사회에 기여하고 가족을 지키는 역할을 한다라고 했죠. 이어 송 전 대표 같은 사람들이 어릴 때 운동권했다는 것 하나로 사회에 생산적인 기여도 별로 없이 그 후 자그마치 수십 년간 자기 손으로 돈 벌고 열심히 사는 대부분인 시민의회 도덕적으로 군림하며 이번 혐오 스피치 발언에서처럼 고압적이고 시대착오적인 생각으로 대한민국 정치를 수십 년간 후지게 만들었다라고 지적합니다. 한동훈 장관은 송 전 대표 같은 사람들이 이번 돈봉투 수사나 과거 불법자금 처벌 말고도 입에 올리기도 추잡한 추문들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기들이 도덕적으로 우월한 척하며 국민들을 가르치려 들고 있다라고 비판했죠. 한동훈 장관이 말하는 추잡한 추문은 그 전설의 새천년 NHK 가라오케 사건입니다. 새천년 NHK 사건을 알아보시죠. 새천년 NHK 사건이란 2000년도에 86 운동권의 도덕성에 파문을 낳은 사건입니다. 1963년생으로 30대였던 송영길 전 대표와 우상호 의원 등 386 운동권 출신 정치인들이 2000년 5월 17일이죠. 5.18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식 전날 전야제를 마친 후 광주광역시 새천년 NHK라는 가게의 유흥주점에 가서 다수의 여성 접대부를 대동하고 술을 마신 사실이 알려진 것이죠. 이 사건은 같은 운동권인 임수경에 의해 세상에 퍼졌죠. 호출을 받고 이 자리에 불려가게 된 임수경이 이 모습에 큰 쇼크를 느껴 폭로하게 된 것입니다. 우상호 의원은 현장에서 문제 제기하는 임수경에게 폭언까지 했다고 합니다. 임수경은 이날 일을 제3의 힘이라는 진보 세력의 커뮤니티에 글로 써서 올렸죠. 그리고 논란이 되자 지웁니다. 그러나 이 글은 이미 퍼져서 많은 곳에 흔적이 남아있습니다. 임수경이 올린 글 전문입니다. 그곳은 새천년 NHK라는 가라오케였습니다. 문을 열자 송영길 선배가 아가씨와 어깨를 붙잡고 노래를 부르고 계시더군요. 박노하 시인은 아가씨와 브루스를 추고 있었고 김인석 선배는 양쪽에 아가씨를 앉혀두고 웃고 이야기하느라 제가 들어선 것도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마이크를 잡고 있던 송영길 선배님은 저를 보고 같이 노래를 부르자는 듯이 손짓을 하셨고 얼뜻 보기에 정봉구 박사를 포함하여 김성호, 장성민, 이종걸, 김태흠, 이상수 의원 등이 있더군요. 저는 아가씨들이 있건 말건 선배들에게 인사나 하고 가려고 다가가는 순간 누군가 제 목덜미를 뒤에서 잡아끌며 욕을 하더군요. 야 이년아 네가 여기 왜 들어와. 나가. 믿고 싶지 않지만 이 말을 한 사람은 우상호 씨였습니다. 술집 아가씨들은 놀라서 모두 저를 쳐다보았고 저는 매우 당황했습니다. 우상호는 미안합니다. 저는 이 사람에게 더 이상 존칭을 붙여주고 싶지 않습니다. 다시금 말했습니다. 이놈 기집애 네가 뭔데 이 자리에 끼려 그래. 미친년. 저는 일단 방을 나와 저와 같이 온 전야제에 앉아있는 방으로 갔습니다. 홍은된 마음으로 진정시키려고 참외를 하나 집어들었는데 우상호가 다시 들어와 앉더군요. 그는 다시 말했습니다. 아, 그 기집애 이상한 년이네. 아니 지가 뭔데 거길 들어와. 웃기는 기집애 같으니라고. 386 사람들은 386이 어쩌고 하며 회의와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지만 저는 386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 386의 기반은 바로 5월의 광주입니다. 80년대 학생운동은 그것으로부터 시작되었고 지속되었습니다. 광주를 떠나서는 386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다른 일도 아니고 망월동 참배를 위해 광주를 내려왔던 사람들이 386을 내세워 국회의원 선거전에 나와 그것을 기반으로 당선되었던 사람들이 낮에는 망월동에서 광주의 영령을 추모하던 사람들이 더 이상 믿음도 희망도 걸 곳이 없어 앞이 깜깜합니다. 다음 아침 신문에는 386 당선자가 망월동 묘역을 참배한다는 기사가 신문 마디에 났더군요. 술에 취했던 그들은 다음 날인 5.18 아침에 대통령이 참석한 기념식에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밤새 광주 연령을 진심으로 추모했다는 듯이 진지하고 엄숙한 표정을 짓고 있었겠죠. 그래서 오늘 한 줄평 국회의원분들 룸 가라오케 가지 맙시다. 지금까지 진보수 청년이었습니다.